자, 이제 깊이 있게 판다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증권주도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이면 동행하는 게 과거에 그 답습된 아주 똑같은 모양이죠.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봐야 될지 증권주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 증권보험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염승환 차장 이야기를 하셨을 때 중간에 애드립 좀 많이 쳐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방송사고 나실까 봐 그랬잖아요. 제가 바로 방송사고를. 네. 이 마이크가 항상 소리를 타고 들어가니까 뭐 생방송 중에 아주 제가 제일 많이 사고 쳐요. 부드럽게 그렇지만 내용은 있게 잘 풀어주시면 좋겠고 미래에셋대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최근에 그 코비드19,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뭐 ELS 이야기도 있고, 뭐 소문이긴 하지만.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연달아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배경이 지금 뭔가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네. 증권주들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미래에셋대우가 자사주 매입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 3월부터 한 차례 이미 진행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를 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로 또다시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전체로 보면은 지금 규모가 한 1,600만 주 규모로 지금 결정이 났고요. 지난 6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66 영업일 동안에 이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금액으로 보면 한 1,086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상 그 일평균 거래량은 한 24.2만 주, 그리고 거래 금액은 16.5억 원 정도를 이제 수급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뭐 거래량 단에서는 한 5.9% 정도 증가하고 거래량은 한 7.4% 정도 이제 증가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그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펀더멘털 개선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자기 자본이 9조 원을 좀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네. 이번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규모는 한 뭐 1,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ROE 변동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수급 개선 효과로 인한 주가의 이제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심리적인 영향이 크군요. 미래에셋대우가 지금 액면가 5,000원에 주가는 6,900원밖에 안 되는군요. 네. 좋아요. 그러면 자,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미국 고급 호텔 인수를 추진하다가 지금 약간 어그러진 상태죠. 물론 이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놨어요. 거의 천재지변 수준이라고 다 평가를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건데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가? 이 결과가 어떻게 지금 되나요? 아, 네.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가을쯤부터 해서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호텔 한 중국의 안방보험. 네, 중국의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호텔 포트폴리오 한 15개 정도, 15개 뭐 18개 뭐 그 정도 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전체로 이제 매입하는 걸로 네.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딜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뭐 디파짓도 지불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딜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렇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뭐 이 딜의 이제 그 성격이라던가 디테일은 뭐. 네,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그렇죠, 부분이지만 일단 언론에 이제 보도된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딜을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안방보험에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위반 사항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마 뭐 계약서상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미래에셋대우에서 잔금을 이제 납입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방보험이 먼저 이제 소송을 걸겠다라고 이제 미국 언론 쪽으로 이제 풀었군요. 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 기사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실질적인 딜의 이제 진행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뭐 어떻게 뭐
되고 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조금 이제 종합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 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안방보험에서 조금 선빵을 먼저 날려갖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딜이 좀 이제 진행이 잘 안 되고 어이구야, 있다. 선빵이라는 이런 이제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뭐 이게 지금 뭐 미래에셋대우에서는 미국에서 뭐 법적으로 뭐 소송을 지금 건 상황이고 네. 이게 법적인 이제 절차가 진행을 되게 되면은 결국에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존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길게 이게 좀 지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미래에셋대우도 이제 해외 자산 투자를 할 때 이제 그 대체 투자라든지 이런 걸 다양화시키니까 그 리츠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많이 적극적으로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추진해 와서 잘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통 큰 딜이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다. 근데 하지만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당장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딜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안방보험의 이제 그 규칙 사유가 좀 컸다 정도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코로나로 인한 이제 아이비 선빵? 쪽에서의 네, 선빵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코로나 쪽에서의 아이비 딜 지연은 사실 미래에셋대우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미래에셋대우만의 이슈라고 보시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이 말씀드린 그 안방보험 이제 관련된 호텔 인수 그 사건만 조금 잘 마무리가 되면은 네.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지난 1분기에 미래에셋대우가 깜짝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내놨어요. 네. 추후 실적하고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이번 2분기 실적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한 1,829억 원을 2분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이. 네, 이번 1분기에는 1,000억 원 조금 이제 넘게 나왔었고요. 네. 2분기에 조금 더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국내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 1분기에 한 14조 원, 15조 원 정도 나왔는데 2분기에 20조 원 정도 지금 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이제 수수료 수익이 개선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 지수도 지난 1분기 말에 한 1,755포인트였죠. 그 이상으로 지금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프랍 쪽에서도 평가 이익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수익을 또 잘 냈군요, 운용을. 네. 프랍. 고유자산 운용. 네. 자, 이번엔 한국금융지주로 넘어가 볼까요? 반대로 대장주인 한국금융지주는 1분기에 어닝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뭐 1분기 그 이벤트 로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배경이 맞습니다. 뭐죠? 이번 1분기 증권사들의 이제 실적이 사실 가장 부진했었던 가장 이제 주요 요인은 ELS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LS 쪽에서 운용 손실도 좀 발생을 했고 네. 해칭 비용도 이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실적 부진이 굉장히 이제 좀 뚜렷하게 나타난 분기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좀 더 특별히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이유는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 예를 들면 이제 한국투자파트너스라던가 이제 뭐 자산운용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제 뭐 혹은 이제 가지고 있는 수익증권이 또 이제 연결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의 평가 손실이 조금 이제 크게 반영이 되었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는 오히려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 이익 레버리지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눌렀다 올리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 한국금융지주의 부진한 실적이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지수들이 많이 회복했잖아요. 네. 그럼 실적도 회복 속도가 빠를 걸로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ELS 단에서는 글로벌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여기에 따른 그 수수료가 한꺼번에 일시에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1분기 말에 워낙 이제 글로벌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때 조기 상환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2분기까지 이연된 수수료 손익이 한 1,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장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네. 이게 이번 2분기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순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존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삼성증권으로 가볼까요? 삼성증권도 1분기에 실적이 좀 부진했죠? 네, 맞습니다. 역시 똑같이 ELS? 동일한 이유입니다. 네, 다 ELS구나. 네. 네. 증권사들이 왜 ELS를 다 할까? 돈이 네. 되니까 하겠지만. 그쵸.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중위험 그 중수익? 중위험 중수익에 대신에 이제 그 벤치마크보다는 이제 높은 수익률 정도를 이제 원하시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ELS가 여러 가지 지수를 좀 이제 그 포트를 분산을 시켜서 믹싱하니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알주식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이익을 좀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ELS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트럭처링해서
대해서 구조를 잘 개발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펀드나 뭐 이렇게 카피하는 상품들이 좀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요. 외사 것들. 이게 아무래도 그건 이제 증권사별로 이제 그 상품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설계를 하느냐, 그렇죠. 결국엔 상품을 이제 개발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운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외사에다 백투백으로 맡기느냐, 운용 부단을 거기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삼성증권은 충분히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스트럭처링 이 구조화 상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1분기에 부실한 실적은 ELS 운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얼마나 났어요, 로스가? 지배주주 순이익이 지금 한 154억 원 정도 지난 1분기에 나온 상황입니다. 1분기에? 네. 이게 적은 건가요? 굉장히 적죠. 적죠. 네. 자, 그러면 이제 IB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기업금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정상화가 언제쯤 됩니까? 아무래도 이건 코로나 종식 이후에 사실 좀 정상화가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네. IB 부문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딜을 하고 또 이제 뭐 대면하면서. 딜소싱을 하고, 네, 딜소싱을 하고 직접 가서 이제 실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자금을 쏠려면 뭐 이 증권사 입장에서도 자금이 조달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만나기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렇죠. 자금 조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시장의 뭐 유동성 이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IB 부문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은 사실 지금 당장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회복이 되려면은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종식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증권주들이 지금 이제 뭐 지수도 반등을 하고 그렇죠. 거래 대금도 이제 늘어나서 기본적으로 브로커리지, 웨alth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쪽에서 좀 이익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IB 쪽에서는 뭐 1분기 대비해서 크게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2분기에는 1분기 대비해서 당연히 이제 증익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라고 접근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고는 여기까지인데 나머지 여타 중소형 증권사 중에 또 리테일의 강자 키움증권 얘기 조금 생각나시는 거? 아, 네. 눈빛이 흔들리시면 제가 질문을 접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건 준비 안 된 거니까 또 네. 컴플라이언스에 또 저촉된다 그래서. 네, 저희가 나오기 전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받고 나오는데 아. 다행히도 이제 키움증권은 지난번에 이제 작성을 했었던 자료가 있어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브로커리지에 가장 이제 민감한 회사입니다. 결국에 그렇죠. 이제 거래 비대면 대금 계좌가 뭐 네.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굉장히 네. 많이 늘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보도 내용은 동학개미 운동에 300만 명이 지금 참여하는 네. 동학군이 맞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비대면 네. 계좌들 많이 네. 키움증권이도 많이. 네, 예. 저도 사실 이제 굉장히 최근에 연락을 많이 받았었던 게 몇 년 네. 동안 이제 연락이 없었었던 이제 친구들 혹은 이제 학교 선후배들한테 연락이 와서는 그렇죠. 희연아 주식 지금 뭐 사야 돼? 어. 어디서 이제 증권 계좌를 뚫어야 돼? 이런 그렇죠. 것들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떠야 돼요. 가까운 곳으로 저는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키움증권 실적도 추정컨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키움증권도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사실 뭐 소외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메리츠증권도 파악이 되는 게 있나요? 제가 메리츠증권? 메리츠 종금증권은 커버를 하지 커버 안 않기 하시고. 때문에 이거는 그럼 네, 뺍시다.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없습니다. 커버 안 하는 건 빼야 네. 돼. 네. 괜히 안 한 거를 뭐 여쭤볼 수는 없고. 네. 자, 그래요. 이 중에 혹시 탑픽을 선정하시긴 합니까? 네, 제 곤란하시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 탑픽은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네.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2분기 실적 개선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이제 한국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손익을 보지 않고 저희는 분기 손익을 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코스피 지수라던가 거래대금 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그때그때 반영이 되고 아무래도 뭐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어도 2분기 실적은 좋고 3분기, 4분기는 뭐 좀 이제 하향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간의 통으로 놓고 보지 않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놓고 보면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인 점을 이제 놓고 보면은 네. 전혀 그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수준도 아니고요. 좀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이익 레버리지가 크다는 점에서 가장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차선호주로 삼성증권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막. 네. 네. 자, 하여튼 시장이 화랑이다 보니까 증권주에 관심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증권주를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증권주에 선빵을 해주신 우리 재밌었어요. 네. 그런 뭐 물론
정확한 표준말은 아니고 저촉될 수 있지만 하여튼 네, 재밌었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의 증권보험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